그러나 그 끝은 오른쪽 눈 실명과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결과로 남았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이 손상되면서 홍원정 씨는 2번에 걸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홍원정 씨는 10년째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 무염식을 하고 있다. 하루에 커피 20잔을 마시고 패스트푸드를 즐기던 당뇨병 초기의 식습관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다. 홍원정 씨가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 25되던 해. 4년 만에 당뇨를 얻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다시 4년을 흘려보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합병증으로 찾아왔다. 안 열린 거라니까요. 발바닥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더니 화상을 입어도 감각조차 없었다.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두 눈엔 백내장이 찾아왔다. 그러나 수술이 잘못되면서 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뭐 좀 낙천적인 성격이니까 사실 절단 수술하고도 크게 뭐 실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두 눈이 안 보일 때만큼은 정말 절망적이더라고. 나이 40에 해놓은 것 하나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절망감. 홍원정 씨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때 홍원정 씨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게 너무 큰 부여라는 거. 그게 이제 사실 많이 가슴 아팠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시면 그게 욕심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러다가 장가는 뭐 너무 큰 욕심이니까 그저 군대라도 갔다 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홍원정 씨는 다시 일어섰다. 비록 인슐린 펌프와 의족 그리고 간신히 회복한 한쪽 시력이지만 자신에게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뒤늦게나마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도 공부했다. 홍원정 씨는 하루하루를 새로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당뇨와 나란히 친구하는 법도 배웠다. 어느 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당뇨.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무서운 합병증을 몰고 오는 불청객이 될 수도, 건강하게 오랜 세월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당뇨다. 당뇨병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당뇨병 환자 118명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톨릭의대 내분비과와 예방의학과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요. 이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이 식이요법입니다. 46.2%, 약 2분 중 1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운동요법,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 장애와 두려움, 그리고 당뇨로 인한 좌절감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식이요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 것일까요? 먼저 식사량이 줄어든 데에 따른 공복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잦은 외식 때문에 꼬박꼬박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고요. 또 음식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또 처방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거나 관절이 좋지 않다거나 해서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바쁜 일과로 인해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는 의견. 세 번째로 자신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또 운동할 공간이나 날씨 등 주변 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를 여쭤봤습니다. 당뇨에 관해서 주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또 예방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의 59.8%가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본인이 이미 당뇨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경우가 약 70%나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김영미 씨는 요즘 딸 지영이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다. 결혼 후 살이 찌면서 운동 삼아 시작했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걷기 운동과 재즈 댄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까지 이만하면 운동만큼은 꽤 신경 쓰는 편이라고 김영미 씨는 자부한다. 안녕하세요. 운동이 끝난 후 김영미 씨 모녀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말해주세요. 모찌가 되게 많으셨네요. 유난히 간식을 즐기는 김영미 씨. 오늘은 참아보자 몇 번을 다짐하고도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아니요. 아직도 안 봤어요. 떡볶이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자주 먹을 때는 거의 매일 먹을 때도 있고요. 안 먹을 때는 뭐 한동안 또 안 먹다가 시간 되는 대로 먹어요. 틈틈이 지나가다가도 틈틈이 먹어요. 좋아해서. 혈당을 체크할 때마다 김영미 씨는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다. 그렇답니다. 아야. 그래서 일부러 혈당 체크를 외면하기도 한다. 너무했어. 너무했어. 너무 많이 높게 나왔어요. 닭 먹어서 그러나? 어제 뭐 드셨어요? 닭 먹었어요. 닭고기 먹었어요. 많이 드셨어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많이 먹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으려나요? 닭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그 기름진 닭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김영미 씨는 지난해 9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지고 물이 먹혀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 판정을 받았다. 임신성 당뇨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다. 임신한 당뇨는 의사 선생님 그 당시에도 일시적일 수 있고 임신이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진다. 당은 정상치로 올라온다. 저도 책에서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당뇨라는 거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30대인데 뭘 아유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의심을 추워도 안 했어요. 순천상이 그것 좀 내주려고 내가 뭘 나왔어. 이영숙 씨는 일주일에 3번쯤 장을 본다. 장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걷기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다 싶지만 점심을 걸은 채 벌써 2시간째다. 돌아갈 때쯤이면 늘 허기가 진다. 시장 왔어요. 언니들 시장 왔어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영숙 씨는 5년 전 당뇨 판정을 받았다. 너무 피곤하다 싶어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가 원인임을 알게 됐다. 당시 혈당 수치는 320. 하루 세 끼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는 것이 전문의의 처방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이영숙 씨가 점심 겸 저녁 준비를 서두른다. 빨리 먹고 나가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2끼. 배고픔 끝에 먹다 보니 식사는 늘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식구들도 그게 항상 배가 고프면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고 먹고 나면 또 맥이 없으니까 눕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 조절을 조금 하기가 어려워요. 식이요법.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식이요법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